안녕하세요. 2025년 롯데글로벌로지스 소비자 중심 경영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CCM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AI 아나운서 초미입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 중심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회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영상과 고객 응대 롤플레잉도 준비했으니 3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 교육 시작 전에 재미있는 이벤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 중간중간 퀴즈가 나올 예정입니다. 퀴즈는 직전에 설명드린 CCM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정답은 줌 전체 공개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총 3개의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춰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퀴즈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실 거죠? 그럼 진짜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 CCM 렛츠 고! 이번 CCM 교육은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회사는 어떤 CCM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바로 고객의 소리이죠. 우리 회사의 고객의 소리 VOC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재미있는 사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마주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 고객 유형별 응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CCM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CM은 컨슈머 센터드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뜻이며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은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합니다. 또한 소비자 관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혁신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역시 언제나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 기업입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2024년에 CCM 인증을 취득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기업인데요. 그럼 CCM 인증 제도란 무엇일까요? CCM 인증 제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의 소비자 중심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스템을 구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총 235개 기업이 CCM 인증 기업이고 인증 취득 시 3년간 유지됩니다. 우리 회사는 2024년 CCM 인증을 취득하고 2025년 현재 인증 유지 기간에 있으며 내년에 재인증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CCM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소비자 중심의 기업 운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롯데 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의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CCM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우리 회사의 CCM 신규 인증 취득 연도와 재인증 심사 연도는 언제일까요? 화면을 보고 정답 번호를 채팅창에 써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바로 4번입니다.
신규 인증 취득은 24년에 했고 인증 유지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현재 25년은 인증 유지 기간이며 재인증 심사는 내년 26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여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총 3번의 퀴즈가 출제될 예정이고 모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올 2번의 퀴즈도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CCM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CCM 활동은 신규 인증을 준비했던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4년 인증 취득을 위해 23년 5월 CCM TF1기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내부 체계 구축을 위해 CCM 문서를 제정하였고 임직원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인증 심사가 시작되어 8월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에 CCM 인증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은 인증 취득 첫 해로서 임직원이 CCM을 내재화하고 대내외로 CCM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PC 배경화면, CCM 대시보드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고 CCM 인증 마크를 활용하여 운송장과 명함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우리가 롯데홈쇼핑의 도움을 받아 인증 취득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24년에는 우리가 멘토로서 롯데렌탈이 CCM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롯데렌탈은 25년 신규 인증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은 내년제 인증 취득을 위해 CCM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임직원이 CCM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CCM AI 콘테스트, CCM 위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CM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실 거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CCM TF 조직을 매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기가 구성되었는데요. CCM TF 조직은 CEO인 대표이사와 어드바이저인 LM 사업본부장이 있고 CCO인 LM 기획부문장을 중심으로 주관부서인 고객지원팀과 유관부서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대내외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CCM TF를 통해 우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적을 공유하며 임직원 전체의 서비스 마인드 내재화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CCM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윤리 경영을 실천합니다. 반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 경영 기업으로서 필수적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물류업계 최초로 ISO 인증을 취득하고 모니터링 협의회 등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택배의 슬로건인 진심배송의 가치를 확대하여 우리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합니다. 봉사단을 꾸려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장난감 수리배송이나 무적화물 기부 등 우리의 강점인 물류업과 연계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활동입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이 이동하는 과정 및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이 소비자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안전 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 점검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직원 만족 활동입니다. 내부 직원의 만족과 행복은 소비자의 만족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들을 위한 활동 역시 중요한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 중 하나입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구성원들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와 택배 시스템, 기사용 어플 등 지속적으로 전산을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설비 등 집배송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점 및 택배 기사에게 휴게 공간 및 혹서기 용품 제공, 멘토링과 교육 운영 등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 높은 조직 분위기를 위해 점심시간 확대, 행복 티켓 제도, 조식 제공, 우수 직원 포상 등의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롯데택배의 고객 서비스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CCM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개선하여 실제 고객 서비스에 반영한 VOC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송 시간의 정확도 향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택배사들 특징이라는 영상 아시나요? 롯데택배는 배송 예정 시간과 다르게 일찍 온다 라는 말에 공감이 많았는데요. 배송이 빨리 오더라도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틀리다면 고객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롯데택배 배송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7월 고객에게 안내되는 배송 예정 시간을 3개월간 평균적으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CS KPI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여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배송 시간 정확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장의 개선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배송 시간 정확도가 약 3배 향상하였고 고객이 체감하는 배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VOC 개선 사례는 반품 모바일 인수증입니다. 기존에는 반품 회수 시에 물품 집하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을 물품이 있던 자리에 두었는데요. 이 인수증이 작고 가벼운 종이라 자주 없어져서 고객의 문의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10월부터 회수 완료 문자 안내 시 회수 완료했음을 인증하는 모바일 인수증 링크를 포함하여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실될 위험이 없는 인수증을 제공함에 따라 회수 인수증과 관련된 고객의 불만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VOC 개선 사례는 롯데택배 영업용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우리는 롯데택배가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다양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점으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요. 우리의 서비스 품질을 알고 싶은 화주사와 영업 담당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롯데택배 서비스를 한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롯데택배 고객만족 업데이트라는 정기 간행물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매월 제작 후 사내 모임 게시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또 다시 갑자기 나타난 두 번째 퀴즈. 다음 중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CCM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고 정답 번호를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바로 2번.
CCM 체육대회입니다. CCM AI 콘테스트는 올해 6월, 모바일 인수증은 24년 10월, CCM 배경화면 공유는 23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퀴즈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CCM의 개념과 우리 회사의 CCM 활동 이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 실제 우리 회사로 인입된 고객 기술이 VOC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절 사례와 불친절 사례 한 가지씩 AI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영상은 친절 사례인 어느 날 마주친 따스한 영웅입니다. 그럼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고,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어르신께서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고 계세요. 어르신, 꾸준히 와주시고 약도 잘 드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에도 또 오셔야 해요.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신 어르신을 맞이하여 다시 댁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어르신을 부축하여 이동 중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길을 가던 도중 요양보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고생하셨네, 할아버지.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해요. 돌아가는 길이시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문을 열자 계단이 보였어요. 그날따라 유독 병상이 심하던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한 발도 떼기 어려웠고, 숨은 가빠오고, 손은 더 떨렸어요. 높은 계단에 어르신 걱정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롯데택배의 차량이 멈춰졌죠. 차량에서 나오신 기사님은 저희에게 다가와 먼저 도움을 주셨어요. 어르신을 번쩍 들어올린 채로 계단을 내려왔고, 조심스럽게 어르신을 내려놓으셨어요. 너무 걱정했는데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기사님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때마침 어르신을 모셔갈 차량이 도착했어요. 차량 문을 열다 보이는 높은 문턱에 다시 한번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와드릴게요. 신경이 쓰이셨는지 다시 한번 어르신을 번쩍 들어올려 차량에 태워주셨어요. 어르신의 상태만 살핀 뒤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죠. 너무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그 후로 기사님은 차량으로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오늘 아침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롯데 택배 기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는 따뜻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사례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보여지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사님의 이러한 선행으로 인해 우리 롯데택배는 단순히 배송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님에게 신뢰와 따뜻함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브랜드는 결국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친절함이 우리 롯데택배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불친절 사례인 한 통의 문자가 몰고 온 악몽입니다. 영상 보시죠. 어? 나 이거 하나만 시켰는데 이게 뭐지? 잘못 왔나?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제가 어떻게 배송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저도 힘들거든요. 아니, 기사님이 와서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주 그냥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어. 뭐요? 자기가 잘못 배달해놓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행동하시면 어떡합니까? 고객한테 예의는 지키셔야죠. 문자로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시비 거는 거 보니 자신 있나 봐요. 본인이 헐크 정도는 되나 보네요. 나도 못 참아. 본사에 항의할 거야. 어디 두고 봐. 기사님께서 먼저 오배송하신 건데 물품을 보관해 주신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고객과의 소통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객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리함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경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고객 접점에서 보여지는 불친절한 태도는 우리 롯데택배를 향한 그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응대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롯데택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에서는 언제나 신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존중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고객 유형에 따라 좋은 응대와 나쁜 응대를 롤플레잉 형식으로 영상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마지막 시간, 끝까지 집중하여 재미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진심배송 롯데택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자가 구겨져서 왔잖아. 일 똑바로 안 해? 너 내가 누군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하고 돈 벌어? 제정신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아, 그 정도는 배송 중에 자주 생겨요. 안에 물건 멀쩡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장님이 이런 일로 나올 시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고 그냥 구청에 신고하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뭐라고? 이게 지금 고객한테 할 소리야? 너 이름 뭐야? 당장 신고할 거야.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중요한 분이신 만큼 더 신경 써서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택배 물품이 파손되어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문의 주시는 게 맞으실까요? 파손이 확인되면 제가 바로 사고 배상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된 물품 상태를 확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확인하고 알려줄 테니까 빨리 처리해. 시간 끌지 말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진심배송 롯데택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이 멍멍아. 택배가 찢어져서 왔잖아. 이게 새 상품이 맞아? 일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싸우자는 거지? 나 잃을 거 없어. 끝까지 가보자고. 고객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대화가 안 되네요. 계속 욕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저도 욕할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 멍멍아. 고객님, 많이 답답하셨죠?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객님께서 잃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고객님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나 오래 못 기다리니까 빨리 처리해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진심배송 롯데택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받은 택배가 완전히 난리 났어. 상자가 찢어졌고 안에 물건도 이상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2천만 원 당장 배상해.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해주면 바로 뉴스에 제보한다? 고객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뀌는 건 없어요. 맘대로 하세요. 소송하시든지. 뭐? 너 이름 뭐야? 당장 뉴스에 제보할 테니 두고 봐. 아, 고객님. 정말 불편하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환불해줘 그럼. 안녕하세요, 고객님. 진심배송 롯데택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택배가 엉망이 되어서 왔어요. 내가 그쪽 전문가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가 더 잘 알아요. 교환해주고 추가 배상도 해줘야지,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희 규정상 배상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전문가시면 굳이 저희 도움 필요 없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낼 테니 당신 딱 기다려. 고객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교환은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은 내부 규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교환이나 빨리 해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고객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대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권위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보스형 고객은 고객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대우와 존중을 바탕으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빠른 파악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 기복이 크고 폭언 등의 직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흥분형 고객은 많이 답답하셨죠? 등의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의 흥분을 가라앉힌 뒤 빠른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객과 같이 흥분을 하게 되면 고객의 반응 역시 격양될 수 있으니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의 의견을 꾸준히 관철하며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청하는 고객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셨죠? 고객님의 마음이 정말 공감됩니다. 등의 멘트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보 검색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지는 고객은 우선 고객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등의 고객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은 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 흥분형 고객에게 적절한 응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고 정답 번호를 채팅창에 써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바로 1번입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며 흥분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같이 흥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의 흥분을 가라앉힌 뒤 빠르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채팅방의 링크로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를 제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중심 경영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CCM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